어머, 준서야. 그거 만지지 마. 얼른 손 씻고 와. 어머니, 혹시 집 어디 곰팡이 같은 거 있나요? 뭔가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이 한마디에 평생 살아온 집이 순식간에 냄새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몰래 부동산을 불러 제 집을 팔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분노한 시어머니가 시작한 뜻밖의 일 무엇일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복자는 67살이 되던 해 봄 빨간 벽돌집 마당에서 상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복자가 25에 시집 와서 42해를 살아온 곳이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지우는 결혼 후 도시 외곽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네가 오기로 한 날이었죠. 복자는 아침부터 손자 준서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재워두고 시금치나물도 무쳤습니다. 7살이 된 준서는 할머니 손맛을 제법 알아주는 편이었으니까요. 여보, 어머니 집 들어가기 전에 준서한테 미리 얘기 좀 해도. 현관문 밖에서 며느리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가 마중 나가려다 발걸음을 멈췄죠. 무슨 얘기? 어머니 집이 좀 냄새가 나잖아. 준서가 숨쉬기 힘들어 할까봐. 쾌쾌한 냄새 말이야. 에이, 그렇게까지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깨끗하신데. 당신은 거기서 자란 사람이니까 모르지. 나는 들어갈 때마다 숨이 막혀. 복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서가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복자는 억지로 화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서 왔구나.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준서가 달려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은지는 그런 준서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죠. 준서야, 먼저 손 씻자. 할머니 집은 먼지가 많으니까. 지훈이 머쓱한 표정으로 아내를 슬쩍 쳐다봤지만 은지는 이미 준서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복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죠. 그래, 손 씻고 밥 먹자. 할머니가 준서 좋아하는 불고기 해놨어. 식탁에 앉자마자 은지는 슬쩍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쪽을 힐끔거렸죠. 어머니, 환기 좀 시켜도 될까요? 공기가 좀 탁한 것 같아서. 그래, 열어. 복자가 창문을 열자 은지는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가 해준 불고기를 맛있게 먹었죠.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우리 집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 우리 준서가 잘 먹으니 할머니가 기쁘네. 하지만 은지는 젓가락을 들다 말다 했습니다. 시금치나물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죠.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 어디 곰팡이 같은 거 있나요? 뭔가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곰팡이 매일 닦는데. 아, 그래요? 제가 예민한가 봐요. 그래도 오래된 집이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지훈이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다니시고요? 하지만 복자는 이미 상처를 받았습니다. 은지가 계속해서 코를 찡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죠. 식사가 끝나고 30분도 안 되어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가봐야겠어요. 준서 학원도 있고. 벌써? 좀 더 있다가. 다음에는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무래도 준서가 여기 오래 있으면 먼지 때문에 기침을 할 것 같아서요. 복자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준서가 말했죠. 할머니, 또 올게요. 할머니 불고기 최고예요. 준서의 순수한 말에 복자는 겨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준서를 재촉하며 나가는 모습에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죠. 아들네가 떠나고 난 뒤 복자는 혼자 남은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거의 먹지 않았고 정성껏 준비한 나물들도 그대로였죠. 복자는 식탁을 치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벽지에는 누런 얼룩이 있었고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죠. 부엌 천장을 자세히 보니 희미한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매일 청소했지만 세월의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집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걸까? 복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어 봤지만 특별한 냄새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매일 이 집에서 사는 자신은 모르는 냄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복자는 동네 친구 정숙을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이죠.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며느리가 또 뭐라 했지? 복자는 한숨을 쉬며 털어놨습니다. 우리 집이 냄새가 난대. 쾌쾌한 냄새. 준서도 오래 있으면 안 좋다고. 뭐, 그 버릇 없는 것이. 언니 집이 얼마나 깨끗한데. 아니야,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몰라. 오래된 집이니까. 정숙은 혀를 찼습니다.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새 것만 좋아해서 그래. 근데 있잖아. 정숙이 갑자기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카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요즘 옛날 집 리모델링 하는 게 유행이래. 한옥 카페처럼 옛날 느낌 살리면서 깨끗하게 바꾸는 거. 리모델링? 그래. 언니 집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때? 며느리가 냄새 난다고 하면 아예 확 바꿔버려. 복자는 그날 밤 정숙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대로는 손자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집 마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죠. 여보, 우리 집을 바꿔도 될까요? 우리 추억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복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죠. 더 이상 냄새나는 집이 아닌 가족 모두가 오고 싶어 하는 집으로 만들어 보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과 남편 보험금을 확인했죠.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지만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복자는 통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며느리가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했던 이 집을
준서가 자주 오고 싶어 하는 집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것이 지금 복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결심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복자는 정숙이 소개해준 인테리어 업체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견적을 받았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복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가끔 의문이 들었지만 손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집을 만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복자가 인테리어 카탈로그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죠. 여기가 맞나? 김복자님 집? 복자가 나가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였죠. 네, 제가 김복자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아, 안녕하세요. 제가 며느님께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 집 매매 관련해서 상담 드리려고 왔습니다. 마침 매수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복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매매를?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집을 팔 생각이 없는데요. 중개업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며느님께서 시어머니와 이미 상의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빨리 처리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복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중개업자를 돌려보낸 후 복자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했죠. 지훈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회사인데. 지금 당장 와. 복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훈은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복자는 거실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부동산에서 왔더라. 은지가 우리 집 팔려고 연락했다면서.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설명해. 도대체 무슨 일이니? 지훈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은지가 새 아파트를 보고 있어요. 준서 학교도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집을 팔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은지가 먼저 알아보자고 해서 어머니께 부담 드리기 전에 알아보기만 하자고. 복자는 아들의 변명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지가 벌써 계약까지 했니? 지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모습이 답이었죠. 어머니 집 팔면 잔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재개발 얘기 나왔을 때 더 좋은 조건으로 팔자고. 됐다. 복자가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 집은 절대 안 팔아.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너도 여기서 태어났고 내가 숨 쉬는 동안은 절대 안 팔아. 어머니, 그리고 은지한테 전해. 다시는 내 집 건드리지 말라고. 부동산 중개업자든 누구든 또 보내면 가만 안 둘 거야.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복자는 아들이 떠난 후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에 앉았죠. 분노와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날 밤 복자는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숙아, 내가 리모델링 당장 시작하려고 해. 내가 말한 그 조카 연락처 좀 줘. 언니,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며느리가 내 집 팔려고 부동산까지 불렀어. 내 등 뒤에서 말이야. 뭐? 그 나쁜 년이. 정숙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이 집이 쾌쾌한 냄새나는 낡은 집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 복자는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복자는 주저하지 않았죠. 최대한 빨리 끝내주세요. 그리고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 동안 머무실 곳은 친구 집에 잠시 있을 거예요. 일주일이면 되겠죠? 일주일은 좀 촉박하긴 한데 친구분 댁에 가 계신다고 하시니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주일 후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복자는 필요한 짐만 챙겨 정수기내로 갔죠. 오래된 벽지를 뜯어내고 장판을 걷어내는 소리가 골목까지 들렸습니다. 리모델링 사흘째 되던 날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안 계세요? 혹시 생각이 바뀌셨나 해서. 생각 안 바뀌었어. 오히려 더 확실해졌지. 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집이야.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계약금도 이미.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남의 집 팔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자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죠. 열흘 후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복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숙도 함께 왔죠. 와, 언니, 이게 그 집 맞아? 완전 딴 집 같아. 정말 딴 집이었습니다. 낡은 벽지 대신 밝고 깨끗한 벽지가, 오래된 장판 대신 따뜻한 원목 마루가 깔렸죠. 주방은 카페처럼 아늑했고 거실은 은은한 조명으로 포근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쾌쾌한 냄새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은은한 나무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죠. 그래, 이제 냄새난다는 소리는 못하겠지. 복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이 복자의 어깨를 토닥였죠. 언니 정말 잘했어. 이제 언니 집이 제일 멋진 집이야. 그날 밤 복자는 새로워진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은 가슴속에 그대로 있었고 집은 새로운 모습으로 복자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다음 날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리모델링 끝났다고 들었어요. 잘 됐나요? 와서 직접 봐. 그리고 은지한테도 꼭 보여줘. 이제 냄새 안 나니까. 복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기죽을 필요도 없었죠. 이 집의 주인은 복자였고 복자가 원하는 대로 집을 가꿀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복자는 집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혼자만 쓰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정숙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2층 방 남으면 새라도 놓지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집 엄청 좋아한대. 복자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도 오지 않는 집,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무엇보다 이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복자는 새로워진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고 원목 마루는 따뜻한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그런데 문득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인데 정작 함께할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죠. 정숙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방을 놓는다. 처음엔 낯선 사람과 한 집에 산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했죠. 혼자 있으니까 더 쓸쓸하네. 젊은 사람들이라도 들어오면 활기가 있을 텐데. 복자는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집을 팔려고 연락했던 그 부동산이었죠. 사장은 복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사모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몰랐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다른 일로 왔어요. 우리 집 2층새를 좀 놓으려고 하는데 부동산 사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리모델링 하신 그 집이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엄청 예쁘게 바뀌었다고. 복자는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깨끗하게 쓸 젊은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무엇보다 집을 아끼고 사랑해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죠. 어머니, 이 조건이면 문의가 엄청날 거예요. 요즘 이런 감성 하우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부동산 사장 말대로였습니다. 광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문의가 쇄도했죠. 복자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사람은 30대 초반의 커플이었습니다. 하늘과 지우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두 사람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우와, 사진보다 실물이 100배는 예뻐요. 이런 집이 정말 있다니.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집 같아요. 하늘이 주방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주방이면 매일 요리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지우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계속 좁은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복자는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졌죠. 게다가 예의도 바르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혹시 요리 좋아한다고 했는데 냄새나 소음은? 아, 걱정 마세요. 저희가 조심할게요. 그리고 어르신 혼자 계시면 가끔 저희가 만든 음식도 갖다 드릴게요. 하늘의 말에 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정은 빨리 내려졌죠. 다음 주부터 입주하실 수 있어요. 서로 예의를 지키며 잘 지내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연신 인사를 하며 돌아갔습니다. 복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했죠. 오랜만에 집에 생기가 돌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하늘과 지우가 이사를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어르신, 저희가 입주 기념으로 떡을 좀 준비했어요. 같이 드셔요. 하늘이 예쁜 상자에 담긴 떡을 내밀었습니다. 복자는 감동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 바른 경우가 드문데 말입니다. 첫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젊은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졌죠. 복자는 거실에 앉아 창가를 통해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복자는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하늘과 지우는 복자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은 정말로 요리를 좋아했고 복자 목까지 자주 만들어 가져다 줬죠. 어르신,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 레시피대로 했어요. 어머니 레시피? 네, 어르신이 2층 주방에 적어 놓으신 메모 봤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복자는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적어놓은 요리 메모를 보고 따라한 하늘의 정성이 고마웠죠. 어느 날 저녁 복자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늘과 지우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우리 진짜 복 받았다.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니. 맞아. 게다가 주인 어르신도 너무 좋으셔. 우리 엄마 같아. 응, 나도 친정엄마 생각나. 이따가 어르신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사다 드려야겠다. 복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쾌쾌한 냄새 난다며 오지 않던 며느리와는 정반대였죠. 이 젊은 부부는 진심으로 이 집을 그리고 복자를 좋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지훈과 은지 그리고 준서였죠. 복자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평소처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은지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니, 이게 정말 그 집이 맞아요? 그래, 리모델링 했다고 했잖아. 준서도 신기한 듯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집이 완전 달라졌어요. 카페 같아요. 그때 하늘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 손님 오셨네요. 저희 좋은 차 선물 받은 게 있는데 좀 맛보시겠어요?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이번에 2층은 신혼부부가 들어왔어. 내가 새놨어. 하늘씨,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에요. 하늘이 밝게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은지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죠. 어머니가 새를 놓으셨어요? 그래, 혼자 있기 적적해서.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 집이 밝아졌어. 은지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쾌쾌한 냄새 난다고 했던 집이 이렇게 바뀌었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죠. 잠시 후 지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저 왔어요. 오늘은 호두과자 사왔. 손님이 계시네요. 우리 아들네야. 지우나 은지야, 여기 신혼부부가 우리 세입자분들이셔. 지우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호두과자를 꺼내 대접했죠. 어르신이 호두과자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다 같이 드세요. 준서가 호두과자를 받아 먹으며 말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 집 정말 좋아요. 냄새도 좋고요. 나무 냄새 나요. 은지가 준서를 슬쩍 쳐다봤지만 준서는 계속 집을 구경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살면 좋겠어요. 그 말에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복자는 담담하게 말했죠. 준서야, 할머니 집은 이제 하늘 이모, 지후 삼촌이 살고 있어. 대신 놀러는 자주 와도 돼. 잠시 어색한 시간이 흐른 후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만 가볼게요.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은지는 나가면서도 계속 집을 둘러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섞여 있었죠. 그들이 떠난 후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저희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야. 복자는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집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며느리도 직접 확인했으니 복자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하늘과 지우가 입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복자의 집은 그야말로 활기가 넘쳤죠. 아침이면 하늘이 커피 내리는 향긋한 냄새가 퍼졌고 저녁에는 두 사람의 다정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는 그런 일상의 소리들이 좋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하늘이 복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에 저희가 특별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혹시 같이 식사하실래요? 특별한 분? 네, 저희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맺어준 중매쟁이를 초대했어요. 복자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젊은 부부의 결혼 기념일을 함께 축하할 수 있다니 기뻤죠. 저녁이 되자 하늘은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불고기, 잡채, 전, 나물. 마치 작은 잔치 같았죠. 복자도 김치와 장아찌를 내왔습니다. 오, 김치네요. 마침 어머니 김치가 정말 맛있어서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늘의 말에 복자는 뿌듯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지우가 문을 열자 4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어서 와요. 하늘아, 축하해. 여기가 그 유명한 집이구나. 정말 예쁘다. 소개를 받아보니 그녀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는 수진이었습니다. 하늘과 지우를 맺어준 사람이었죠.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 처음엔 안 맞을 줄 알았어요. 하늘이는 너무 활발하고 지우는 너무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첫 만남에서 서로 요리 얘기로 3시간을 떠들더라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복자도 젊은 시절 남편과의 첫 만남이 떠올라 미소를 지었죠. 식사가 끝날 무렵 수진이 복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집에 방이 더 있나요? 큰 방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왜? 제 고객 중에 정말 좋은 분이 있는데 집을 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 있는 집을 찾는데 하늘이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웃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복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2팀이나 세입자를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하늘과 지우를 보니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인데? 30대 중반 여성분이에요. 대기업 디자이너로 일하시고 정말 깔끔하고 예의 바르세요. 성함은 민서연 씨예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보죠. 사람을 봐야 알 수 있으니까. 다음 주 민서연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와, 이런 집이 있다니. 제가 꿈꾸던 집이에요. 서연은 특히 복자가 가꾼 작은 정원을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도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어르신이 가꾸신 정원이 정말 아름다워요. 고맙네.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못 가꾸고 있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회사에서도 사무실 정원 담당이거든요. 복자는 서연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죠. 언제부터 입주하실 수 있나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가능해요. 그렇게 복자의 집에 2번째 세입자가 정해졌습니다. 하늘과 지우도 새로운 이웃이 생긴다며 기뻐했죠. 한 달 후 서연이 이사를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지만 화분이 여러 개 있었죠. 어르신, 제가 키우던 아이들이에요. 정원에 몇 개 놔도 될까요? 물론이지. 정원이 더 풍성해지겠네. 서연은 입주하자마자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시든 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꽃을 심었죠. 며칠 만에 정원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거실 창문으로 그들을 바라봤죠.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참 보기 좋네. 복자가 혼잣말을 하는데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저희랑 같이 차 드시지 않으실래요? 나는 괜찮아. 너희들끼리 재밌게 놀아. 에이, 어르신도 가족이잖아요. 같이 가요. 서연이 복자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늘이 의자를 가져다 주고 지우가 따뜻한 차를 따라줬죠. 어르신, 저희가 여기 살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하늘의 말에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회사 동료들이 다들 부러워해요. 이런 집에서 좋은 분들과 산다고요. 복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쾌쾌한 냄새 난다며 외면받던 집이 이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죠. 어르신, 큰일 났어요. 어르신 며느님이 또 왔어요. 뭐라고? 이번엔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어르신 집이 너무 좋아서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다고. 세입자들 내보낼 방법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복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쾌쾌한 냄새 난다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들어가고 싶다니. 그래서 뭐라고 했어?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계약 기간도 있고 무엇보다 어르신이 허락 안 하실 거라고요. 복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다가왔죠.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하늘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혹시 저희 때문에 곤란하신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복자는 하늘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정말 좋은 집이 됐어요.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원에서는 서연이 심은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져왔죠. 복자는 행복했습니다. 이 집이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만든 팬케이크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고 지우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평범하지만 따뜻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복자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죠. 사람들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복자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상추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돌아보니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죠. 은지야. 장 보러 왔니? 네. 어머니도 장 보세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은지가 먼저 말을 꺼냈죠.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활기도 있고. 은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다른 방은 없나요? 작은 방이라도. 복자는 은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설마 너희가 들어오고 싶은 거니? 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자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미 다 찼어. 그리고 계약도 했고, 함부로 내보낼 수도 없고, 알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은지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복자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하늘과 서연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서연 언니가 만든 쿠키예요. 드셔보세요. 복자는 따뜻한 차와 쿠키를 받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집에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은지가 요즘 좀 힘들어해요. 왜? 무슨 일 있니? 사실 저희가 계약했던 아파트 돈이 부족해서 잔금을 못 냈어요. 그래서 계약금도 못 돌려받게 됐고요. 복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말이 이어졌죠. 그리고 은지가 어머니 집에 간 날 이후로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고. 계속 그래요. 복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은지가 그때 그런 말을 한 것도, 집을 팔려고 한 것도 다 잘못했어요. 혹시 저희가 가끔 찾아뵈도 될까요? 준서도 할머니 집 가고 싶다고 계속 그래요. 복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는 건 막지 않을게.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이제 이 집에는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복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뒤늦게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정숙이 놀러 왔습니다. 언니, 완전 대박이야. 동네에서 언니 집 얘기로 난리래. 젊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고? 무슨 소리야? 언니가 세입자 구한다고 냈던 광고 있잖아. 그거 보고 문의가 계속 온대. 부동산에서 전화 왔어. 복자는 웃음이 났습니다. 쾌쾌한 냄새 난다던 집이 이제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집이 되었으니까요. 그때 서연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화분이 들려 있었죠. 어르신, 제가 오늘 꽃시장에서 특별한 걸 구해왔어요. 라벤더예요. 향이 정말 좋아요. 어머, 예쁘네. 정숙도 감탄했습니다. 디야, 정원이 완전 카페 같아졌네. 언니, 이거 진짜 돈 받고 구경시켜도 되겠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주방에서 나왔죠. 어르신, 정숙 어르신. 제가 파운드 케이크 구웠는데 드실래요? 어머, 그래도 되니? 당연하죠. 어르신 친구분이신데. 정숙은 감동했습니다. 언니, 진짜 복 받았다. 이런 예쁜 사람들이랑 살다니. 복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복 받은 게 맞았죠.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은지와 준서였죠. 은지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집에 들어선 은지는 또다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에 봤을 때보다 더 아름다워진 정원, 집안 가득한 꽃향기,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에 압도된 듯 했죠. 준서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진짜 예뻐요.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요. 은지가 준서를 타이르려 했지만 복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준서가 좋아하는데 뭐. 그때 하늘이 나왔습니다. 어머, 손님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은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하늘이 준서를 보고 미소 지었죠. 어머나, 이 친구가 어르신 손자구나. 진짜 잘생겼다. 준서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늘이 말했죠. 준서야, 이모가 빵 구운 거 있는데 먹을래? 네. 준서가 하늘을 따라 주방으로 갔습니다. 은지와 복자만 거실에 남았죠.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인 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나 봐요. 복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은지가 계속 말했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집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집은 무조건 싫었어요. 하지만 그게 어머니한테 상처 줄 줄은 몰랐어요. 그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집 팔려고 한 것도 정말 죄송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자는 한숨을 쉬었죠. 은지야,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나도 서운했지만 이제는 괜찮아. 어머니, 대신 앞으로는 서로 진심으로 대했으면 좋겠어. 가족이잖아.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준서가 빵을 들고 뛰어왔죠. 엄마, 하늘 이모가 준 빵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집 최고예요. 은지가 준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냄새 난다고 했던 이 집을 아들은 최고라고 하니까요. 돌아가면서 은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 와. 준서도 데리고. 은지와 준서가 떠난 후 하늘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며느님 좋은 분 같아요. 복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은 은지가 전에 했던 일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더 고마웠습니다.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하늘의 마음이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도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정원에 모여 앉았죠. 오늘 회사에서 또 물어봤어요. 어르신 집에 방 없냐고요. 서연의 말에 하늘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랑을 많이 했나 봐요. 복자는 행복했습니다. 이 집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집이 되었다는 게,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말입니다. 그날 밤 복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오늘 은지가 와서 사과했다. 늦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 이 집도 나도 우리 가족도. 은지가 사과하고 돌아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은지는 준서를 데리고 2번 더 찾아왔죠. 예전과 달리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무언가 더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 복자는 정원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심은 라벤더가 보라색 꽃을 활짝 피웠죠. 그때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그 집인가 봐.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예쁘네. 그러게. 이런 집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니.
복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 아주머니 2명이 대문 밖에서 집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복자 씨 아니에요? 어머, 맞네. 복자 씨 집이 요즘 소문난 그 집이었어요? 복자가 어리둥절해하자 아주머니들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딸이 부동산에서 일하는데 요즘 이 집 문의가 계속 온대요. 젊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고. 맞아요. 감성하우스라고 하던가 인터넷에도 올라왔대요. 복자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집이 그렇게 유명해졌다니. 아주머니들이 부러운 듯 말했죠. 복자 씨는 정말 복 받았어요. 이런 예쁜 집에 살면서 월세도 받고. 그러게요. 우리도 집 고쳐서 새 놓을까봐. 아주머니들이 떠난 후 복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쾌쾌한 냄새 난다던 이 집이 이제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집이 되었으니 감회가 새로웠죠. 그런데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은지였죠. 하지만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복자는 은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은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어머니, 사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해요. 왜? 무슨 일이야? 지금 사는 저희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하네요. 계약 끝나면 나가달라고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복자는 놀랐습니다. 은지가 계속 말했죠. 그래서 혹시 어머니 집에 저희가 들어갈 수는 없을까요? 세입자분들 계약이 끝나면. 복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야, 하늘이랑 서연이는 이제 막 자리 잡았어. 계약도 1년이고. 알아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어머니 집이 너무 좋아서. 은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복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저 왔어요. 손님이 계시네요? 응, 우리 며느리 왔어. 하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서는 오늘 안 왔어요? 네, 오늘은 학원에. 은지는 하늘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거부했던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하늘의 모습이 부러웠던 거죠. 하늘이 주방으로 들어간 후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 사시네요. 어머니도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 가볼게요. 혹시라도 방이 생기면 연락 주세요. 은지가 떠난 후 복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차를 가져왔죠.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하늘은 뭔가 느낀 듯 했습니다. 혹시 저희 때문에 불편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전혀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이 있어서 든든해. 그날 저녁 복자는 정숙과 통화했습니다. 언니, 며느리가 이제 와서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뻔뻔하네. 그래도 집에서 쫓겨난다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언니, 정신 차려.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정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복자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죠. 다음 날 복자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오니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죠. 은지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와 함께였죠. 복자가 다가가기 전에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 집이야. 정말 예쁘지? 와, 진짜 사진보다 훨씬 괜찮네. 근데 세입자 나가는 거 확실해? 1년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 말해보려고. 복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근데 정말 너희 시어머니가 허락하실까? 당연하지. 이제는 관계도 좋아졌고 아마 우선권을 주실 거야. 복자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았죠.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서연이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오늘 라벤더가 더 예쁘게 폈어요. 그래, 예쁘네. 서연이 복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때 하늘이 지후와 함께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회사 계약 기간이 1년 더 연장됐어요. 그래서 이 집 너무 좋은데 계약 연장 가능할까요? 1년 더요. 복자는 놀랐습니다. 서연도 거들었죠. 저도요. 이런 집은 다시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어르신이랑 함께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복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진심으로 이 집을 그리고 복자를 좋아하고 있었죠. 어머나 정말 축하해. 잘 됐다. 너희가 있고 싶다면 더 있어도 돼. 정말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복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은지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날 밤 복자는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은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은지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내가 분명히 말해둘게. 세입자들이 계약 연장을 원해서 앞으로도 비는 방은 없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은지한테 말할게요. 전화를 끊고 복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집에는 복자가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전화한 다음 날 복자는 아침 일찍 정원에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심은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그때 대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이번엔 준서도 함께였죠. 어머니, 아침 일찍 죄송해요. 준서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할머니. 준서가 달려와 복자를 안았습니다. 복자는 손자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우리 준서,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할머니 집 정원 구경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여기 꽃이 예쁘다고 했어요. 은지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복자는 준서의 손을 잡고 정원을 구경시켜줬죠. 이건 라벤더야. 서연 이모가 심은 거란다. 우와, 보라색이에요. 향기도 좋아요. 준서가 신나게 정원을 구경하는 동안 은지는 복자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들었어요. 세입자분들이 계약 연장한다고. 그래. 다들 이 집을 좋아해서 더 있고 싶다고 하더라. 은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하늘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서도 왔네. 안녕. 하늘 이모, 안녕하세요.
준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늘이 준서를 보며 미소 지었죠. 준서야, 이모가 어제 쿠키 구웠는데 먹을래? 네. 하늘이 준서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죠. 은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 집을 그렇게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복자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은지가 계속 말했죠. 요즘 집 구하러 다니면서 깨달았어요. 이런 집이 얼마나 귀한지, 특히 어머니처럼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때 준서가 쿠키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하늘 이모가 만든 쿠키 진짜 맛있어요. 우리도 이런 집에 살면 좋겠어요. 은지가 준서를 타이르려 했지만 준서는 계속 말했죠. 우리 집은 좁고 어두운데 할머니 집은 넓고 밝아요. 정원도 있고.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복자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준서야, 어디 사든 가족이 함께면 다 좋은 집이란다. 잠시 후 은지와 준서가 돌아갔습니다. 복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며칠 후 복자는 부동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르신 집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혹시 방 더 내놓으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요. 이미 다 찼고 계약도 연장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르신 며느님이 계속 오셔서 물어보시던데. 복자는 놀랐습니다. 은지가 계속 가서 물어봐요? 네, 거의 매일 오세요. 언제 방이 비는지, 혹시 세입자들이 나갈 생각은 없는지. 복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의 집착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정숙이 놀러 왔습니다. 언니 들었어? 언니 며느리가 동네 부동산란 부동산은 다 돌아다닌대. 그래, 나도 오늘 들었어. 심지어 언니 집 세입자들한테도 접근했다던데.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늘이랑 서연이한테? 응, 우연히 만난 척하면서 언제까지 살 거냐고 물어봤대. 서연이가 나한테 말해줬어. 복자는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집이 급해도 이건 도가 지나쳤죠. 그때 마침 서연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정숙 어르신도 계시네요. 서연아, 혹시 우리 며느리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며칠 전에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요. 저희가 언제까지 계약했는지, 혹시 이사 갈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어? 계약 연장했다고 앞으로도 쭉 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좀. 복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이 정도로 집에 집착할 줄은 몰랐죠. 저녁이 되어 하늘과 지우도 모두 모였습니다. 복자가 진지하게 말했죠. 혹시 앞으로 우리 며느리가 또 접근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줘. 너희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어르신, 저희는 괜찮아요. 어르신이 더 난처하실 것 같은데. 하늘의 말에 복자는 고마웠습니다. 이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죠. 다음 날 복자는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은지가 우리 집 세입자들한테까지 접근했다면서?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이건 도가 지나쳐. 은지한테 분명히 말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자가 시장에서 돌아오는데 집 앞에 은지가 누군가와 함께 있었죠. 자세히 보니 이삿짐 센터 직원이었습니다. 여기가 몇 달 후에 비는 집이에요. 미리 봐두면 견적 내기 편하잖아요. 복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벌써 이삿짐 센터까지 불렀다니. 은지야. 복자의 목소리에 은지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삿짐 센터 직원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집주인이신가요? 그래요. 그리고 이 집은 비지 않아요. 앞으로도요. 직원이 황급히 은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몇 달 후에 빈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은지가 얼굴을 붉히며 직원을 돌려보냈습니다. 복자와 은지만 남았죠. 은지야, 이건 정말 아니야. 왜 이러는 거니?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나 봐요. 그런데 정말 급해서 쫓겨날 날은 다가오는데 갈 곳은 없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남의 집을, 그것도 계약도 안 끝난 집을 벌써 이사 준비를 하다니. 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은지가 떠난 후 복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절박함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한 걸까? 복자는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 집에는 그런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이삿짐 센터 사건 이후 은지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하늘과 지후, 서연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지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은지가 찾은 집이 있어서 계약금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아니었대요. 복자는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 때문에 급했던 은지인데 사기까지 당했다니. 얼마나 넣었니? 5천만 원이요. 대출받아서 넣었는데. 복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큰 돈을 사기당했다니 정말 안타까웠죠. 경찰에는 신고했니? 네, 했는데 잡기 어렵대요. 전문 사기꾼이라고. 지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복자는 한숨을 쉬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은지는 매일 울고 준서도 불안해하고 전화를 끊고 복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어도 가족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복자는 세입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늘이 만든 된장찌개가 구수했죠. 어르신, 오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했죠. 사실 우리 아들네가 집 계약금 사기를 당했대. 이제 곧 쫓겨나야 하는데. 세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이요? 얼마나 당하셨대요? 5천만 원이래. 대출받아서 넣었다는데. 하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됐네요. 요즘 전세 사기가 많다던데. 지우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회사 동료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복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르신 혹시 임시로라도 어르신 집에 머물게 하시는 건 어때요? 어떻게? 거실이나 짐 보관하는 방이나 가족이니까 임시로라도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늘과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괜찮아요. 가족이 어려울 때는 도와야죠. 복자는 세입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이들은 은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순수하게 도우려 했으니까요. 창고방이 하나 있긴 해. 좁지만, 그럼 거기라도 쓰시게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정리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복자는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너희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창고방이지만 임시로 지낼 수 있게 해줄게. 어머니, 정말이요? 창고방이라도 감사해요. 세입자들도 괜찮다고 했어.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 지킬게요. 은지는 세입자들한테 절대 불편을 주면 안 돼. 그리고 창고방이니까 좁은 건 감수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일주일 후 지훈네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죠. 창고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해서 작은 가족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지는 복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제가 그동안 못되게 굴었는데 이미 지난 일이야. 대신 약속 지켜. 세입자들한테 피해 주면 안 돼. 네,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준서는 할머니 집에 살게 되어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할머니 볼 수 있어요. 복자는 손자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기쁨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첫날 저녁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늘이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었죠. 은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은지가 감탄했습니다. 하늘이 웃으며 말했죠.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레시피예요. 어르신 손맛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요. 은지는 복자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거부했던 그 음식들이 실은 얼마나 정성스럽고 맛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죠. 식사 후 은지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제라도 도와드려야죠. 서연이 은지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정말 좋은 집이에요. 어르신도 정말 좋으시고, 은지는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런 좋은 집을 쾌쾌한 냄새 난다고. 쾌쾌한 냄새요? 이 집이요? 서연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은지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제가 예전에 정말 못된 말을 했었어요. 이 집이 냄새 난다고. 그래요?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나무 향이 너무 좋았는데 며칠이 지나자 은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창고방이 좁아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매일 청소를 돕고 요리도 함께 했죠. 무엇보다 세입자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복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냄새의 정체가 뭐였는지. 무슨 말이야? 제 마음이 썩어 있었던 거예요. 제 편견과 교만이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거죠. 이 집은 늘 따뜻하고 좋은 냄새가 났는데 제가 그걸 못 느꼈던 거예요. 복자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죠. 은지야, 우리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이 되자. 그날 밤 복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 모였어요. 조금 돌아왔지만 이제는 모두가 이 집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됐어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고방에서는 은지 가족이 오붓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하늘과 지후, 서연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복자는 행복했습니다. 쾌쾌한 냄새 난다며 외면받던 이 집이 이제는 모두가 함께 모여 사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가족을 사랑하는 복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외벽에 걸린 작은 나무 간판이 저녁 노을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위에는 복자가 직접 쓴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복자하우스, 엄마 손 같은 집. 이제 이 집은 단순한 새방이 아니었습니다. 혈연과 인연을 넘어 진짜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